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저 뽑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어? 하시면 되냐? 몰라. 다 틀린 것 같은데. 여진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1번부터 같이 보시죠. 뒤에 잘 보이니? 뒤에 저기 우리 맨 뒷자리 라인들 성범이랑 진영이랑 잘 보이니? 오케이. 자, 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이제 어법도 5.0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어법상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고 어법상의 근거를 써라. 우리가 이제 우리 내신 대비할 때 보던 그 어법 변형 테스트랑 똑같은 거죠. 자, 일단은 총 3군데가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 둘, 3군데. 그래서 몇 개가 틀렸는지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아마 난이도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이 푼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근데 아래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알 수 있지 않을까? 거기 3개 나와 있었으니까, 그죠? 자, 어쨌든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스위치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R가 아니라 이제 is로 고쳐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왜 is로 고쳐야 되는가? 바로 요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All explanations for our nation's high divorce rate까지가 뭡니까? 부사구죠. 자, 그래서 부사구가 먼저 나온 도치구문으로서 대절이야가 주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대절, 우리가 구나 절의 형태는 언제나 단수 취급을 하지. 그래서 단수형을 쓴다. 심플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면 expressing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동사 관련된 문법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장 전체를 구문 분석해보고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보라고 했어. 첫 문장을 보면 for example부터인데 for example in a survey conducted by abstaining in 1981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부사고 unhappily married people까지가 주어죠. especially men 쓰시고요. 그 다음에 expressing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marriage 문장 끝났네?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됐어? 자, 그럼 이제 동사형을 써야 되는데 동사를 쓸 때 주의할 점 3가지를 여러분이 신경 써야겠죠? 첫 번째, 시제일치. 두 번째, 수혜일치. 세 번째, 태인비어. 요 3가지를 신경 써서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시제부터 신경 써보자면 여기에 있는 in 1981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1981년에 라는 명백한 과거 시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로 써줘야겠고요. 과거 시제로 쓴다면 수일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비동사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태를 본다면요.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거고 뒤에 expectation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을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expressed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됐나?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비동사의 밑줄 쳐져 있는데 구문 분석을 잘 해보면 되겠죠. In short, the most important thing 여기까지입니다. 주어. 대절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수식이겠죠. happily married 이 대절의 동사가 marrie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uples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sorry 동사가 아니었네. happily married couples가 주어였네요. sorry. 그 다음에 have가 동사. have에 대한 목적어 없고요. in common 이렇게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절. 따라서 여기 are not이라는 동사들이 나왔고요. 주어는 띵으로 단수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is로 써주면 되겠다. 됐니?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였다. 1, 2, 3번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구문 분석을 얼마나 잘하느냐로 푸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서술형 부분 볼게요. 아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하면 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되게 길잖아.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길어서 어려운 거지. 사실 단어나 구문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만한 거는 없습니다. 냉정히 말하면요. 이 문장 자체가 이게 일산에서 이 문제 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서술형 문제를 낼때요. 이제 대표적으로 저기 어디야? 어느 학교였지? 진선역 까먹었다. 진명이었나? 진명여고였나? 아무튼 까먹었는데 거기가 목동에 있는 한 학교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서술형 두 문제를 겁나 어렵게 내는 걸로 이제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서술형을 어떻게 내냐면 이제 우리 요약형 서술형을 내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돼요. 비슷하게 내는데 요약형을 내는데 이제 단어를 이제 몇 개만 주는 거죠. 한 두세 개 정도만 주고 빈칸 쫙쫙쫙 그어 놓습니다. 그러고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내는데 웃긴 게 뭐냐? 조건에 단어를 한 6개를 써놔요. 그리고 조건에 써 있어요. 아래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지 말 것.
이렇게 시험을 내요. 활용하지 말 것.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유사어를 한 6개 써놓는 거예요. 유사어나 반의어를 여기다가 써놓고 이걸 활용하지 말고 이제 요약문을 영작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뭐 이게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 단계의 이 정도의 조건은 사실 가장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일산지역 기준으로는요. 단어 전부 다 활용하고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단어에 추가 단어 없다라는 거. 그냥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단어에 필요시 추가 가능. 이렇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중복되는 단어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여러분이 이제 한글 구문 분석하고 영작하는 그냥 순수 영작 실력을 체크하는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연구는 시사한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만큼의 내용이 대절이라는 걸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대충은요. 대절이 이만큼이잖아. 그리고 여기에 suggest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단서를 제공하는 셈인데 suggest는 기본적으로 that과 이제 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hat절을 써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얼굴이 charming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겠죠. 뭔가 이제 좀 매력적으로 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팁을 하나 주자면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작을 할 때 주어의 위치는 보통 똑같거든. 동사부터 이제 맨 뒤로 가잖아.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꾸로 한 덩어리씩 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보통은 거꾸로 한 덩어리씩 가요.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매력적으로 여긴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 때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때문에 나와 있죠. because. 그래서 because 절이 여기서 보면 또 우리 자신의 얼굴이 우리가 아기였을 때 계속해서 보았던 얼굴. 즉 엄마와 아빠의 얼굴. 요 부분 나와 있죠. 엄마와 아빠의 얼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기였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나와 있는 거니까 내버려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기시킨다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remind. 그럼 remind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remind A of B나 remind A that B나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remind A of B라는 형태가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덩어리로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 여기서 하고 또 한 덩어리 짓고 또 한 덩어리 짓고 이렇게 덩어리로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면은 영작 난이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요.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 근데 주의해야 할 단어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가 find죠. 두 번째가 remind입니다. 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영작하시면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얘는 이제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녀석인데요. 어법상 알맞은 걸 보고 정답의 이유를 써라. 일단 첫 번째, be used to 동사원형에 대한 건데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지.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한 거고. 그러면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익숙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잖아. 방법이 익숙하다는 게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방법이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게 당연히 맥락상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find가 맞고요. 그 다음에 fit이라는 단어. 이 fit은 자타동사가 둘 다 되거든. 근데 자동사로 쓰이면 니네가 잘 알다시피 뭔가와 좀 알맞다, 잘 어울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 타동사로서 쓰이면은 fit A with B라는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A에게 B를 뭔가를 착용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it A with B 해갖고 value colors를 이제 이 animals에게 착용시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적절해서 fitted가 정답이 된다. 동사의 이제 특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조금 고난도의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는 어렵지 않죠. ing냐 pp냐라는 건데 물론 동사 자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앞에 fitted라는 동사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겠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제 분사에 관련된 문제겠구나. 하지만 뒤를 봤을 때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equiped로 그냥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래서 어법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나가는 이제 어법의 기술 교재를 갖고 할 건데, 자, 요 교재를 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건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교재가 너네가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가 틀렸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가 틀렸는지 안 나와 있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씩 꼼꼼하게 읽으면서 찾아서 고치고 이유를 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고난도의 어법 모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수월하게 해결할 정도라면은 사실 이제 어법 수업은 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반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 말하는 거예요. 지문 난이도가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예 뭐 어떤 밑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런 단서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신 시험이라면은 평상시에 이제 뭐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뭐 익히기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지문을 많이 보면서 차라리 암기라도 되든지 뭔가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아니 이건 뭐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인데 처음 보는 지문에서 우리가 어법을 어떻게 이제 어디가 어색한 부분인지 알아갖고 어떻게 고쳐내느냐 이거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등부 어법에서 웬만하면 많이 나오는 어법 사항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일단은 여러분 웬만하면 동사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의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웬만하면 좀 의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절을 이끄는 동사들이 있어.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절을 이끄는 동사들은요 사실 그렇게 포인트로서 낼 만한 게 없어요. 대절을 이끄는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처럼 we know that 하고 나왔을 때 know에다가 뭔가 어법적인 포인트를 넣을 만한 게 있냐? 없어.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볼 게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볼 게 없고 대절 이하를 니네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동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게 수일치라던가 태라든가 얘네가 가장 대표적이죠. 시제 관련된 거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시제에 대한 문제를 내려면요 보통은 두 가지로 잘 나와. 시제는 첫 번째는 완료 시제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과거랑 이제 현재 완료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네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조동사 시제. 그러니까 시제로 낼 만한 게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별로 낼 게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대동사 관련된 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대동사는 보통 이제 일반 동사 쓸래 아니면 이제 비동사 쓸래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매년 수능마다 거의 단골로 출제되는 녀석이기도 하다. 대동사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동사가 나오는 상황이 이제 어떤 건지 여러분이 좀 알면서 볼 텐데, 대동사를 쓰는 상황은요 반복될 때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e, do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서 do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구나. 뭔가 반복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대명사처럼. 그래서 반복되는 상황에 대동사를 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대동사에서 하나 팁을 주자면요.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은 이게 난이도를 높일수록 대동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초반에 별로 어려울 게 없어. 초반에는 그냥 앞에 비동사면 비동사로 쓰고, 뭐 일반 동사면 do로 쓰고, do, does, did로 쓰고, 조동사면 뭐 can, will 뭐 이런 걸로 쓰면 되는데, 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로 나왔어. 일반 동사. 근데 뒷부분에 주어 동사를 쓰려고 하는데 대동사를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did를 쓸래 아니면 was를 쓸래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보자고. 예를 들어서 앞부분을 봤더니 비동사는 없어.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가 정답이다라고 고를 경우가 많을 거야. 하지만 얘가 정답일 수도 있어. 비동사가 없는데도. 왜 그럴까? 맞아요. 수동태일 수도 있거든. 됐어? 게다가 이 대동사 같은 경우는 또 뒤에 물론 동사를 대신하는 거지만 사실상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라든가 목적어 뒤에 나오는 부사구라든가 각종 수식어들 있죠. 그러니까 얘네를 싹 다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동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대동사는 원래 뒤에 목적어를 잘 안 써요. 원래 잘 안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능수동 풀듯이가 안 된다는 거야.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이고 뭐 없으면 수동이다. 이걸로 못 푼다는 거야.
왜냐면 원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동사는 원래 뒤에 목적어를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다? 대동사는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사실상.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거고 좀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제 절관련이겠죠, 당연히. 절관련어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당연히 이제 와시냐 대시냐와 같은 접속사와 관계사를 비교하는 문제. 특히 이 관계사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세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물론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다른 녀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다. 대시나 관계사가 나오면 반드시 의심하고 여러분이 이제 구문 분석을 해야겠죠. 구문 분석을 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걸 판단하는 게 제일 핵심이겠죠. 절 관련된 어법에서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제 보통 세 번째를 기타로 나누잖아요. 이 기타 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녀석들 중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써보자면 일단 대명사 문제. 그다음에 병렬 구조 문제. 그다음에 형용사 대 부사 문제. 그다음에 전치사 대 접속사 문제. 뭐 등등등.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로만 묶어놓은 건데 여기서 특히나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얘네가 고3이 될수록 어법으로서 많이 나오는 게 대명사랑 병렬 구조야. 얘네는 별로 안 나와. 특히 전치사 대 접속사는 난이도가 낮아요. 얘는요. 그냥 구문 분석만 좀 잘하면은 쉽게 풀 수 있고요. 형용사 대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난이도가 높아봤자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얘들은 좀 어려워. 이 두 가지가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동사, 대명사, 병렬 구조 세 개 다 공통점이 뭐냐? 다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해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법 문제가 사실상 어법이 아니야. 어찌 보면 그냥 해석 문제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니네가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는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기본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수일치, 능수동태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그 개념에 대한 거라기보다는요.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온 애들이 뭐냐? 이런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법 문제도 독해 실력과 직결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이제 작년 수능도 그렇고 재작년 수능도 그렇고 보기 5개 중에서 이제 어법 문제에서 보기 5개 중에서요 2문제가 각각 해석을 못하면 못 푸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둘 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안내는 다 말씀드렸고 한번 연습 삼아서 하나 해보죠. 연습 삼아서 1번부터.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밑줄이나 번호가 안 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알려줄 거냐면 어떤 부분에서 의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요. 의심 포인트.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처음에 at their plus B, we know that earning 이런 거. earning. 그러니까 얘는 의심 포인트라기보다는 동명사가 지금 대절에 주어로 나왔으니까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동사 자리에 단수 취급돼야 되는구나. 이걸 일단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 So earning the trust of our clients are 여기 그럼 바로 나온 거야. are가 아니라 is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의심 포인트를 하나 잡은 거죠. 동명사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온 거고요. A permanent and ongoing endeavor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사실 낼 만한 게 없습니다. permanent 형용사인데 형용사 대 부사 이런 문제를 낼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and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병렬 구조이고 뒤에 명사까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 첫 문장에서 낼 만한 포인트는 얘밖에 없었습니다. 얘 말고는 없었어. 근데 얘에 대한 단서가 뭐였어? 요 놈이었던 거지. 됐냐? 자, 두 번째 가볼게. With the growth of electronic media, it is necessary to take. 자, 일단은 여기까지 끊어서 봐야겠죠? 전명구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겨 먹었지, 그렇지? 그래서 it's necessary to take further steps. 없습니다. 뭐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 쓴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In protecting all individuals' privacy. 사실 여기까지는요
크게 낼만한 거 없습니다. 제가 낼만하다 낼만하지 않다의 기준은요 고2 2학기 수준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인이란 전치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치사 뒤에 동명사 써야 되겠고요. 명사나 동명사. 그래서 동명사 나왔고 동명사도 역시나 목적어를 받으니까 뒤에 individuals privacy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낼 게 없어요. 어법적 포인트가 없다. 넘어가서 We fully suppor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뭐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our부터 Our role in protecting our clients' privacy. 여기서는 이 role이라는 녀석 자체가 주어잖아. 근데 전면부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있지. 그렇지? 근데 전면부 부분을 보면 여기 privacy 어차피 단수형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스위치로 낼 만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차피 단수니까. 여기가 만약에 복수형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이제 누나 쓸래 너즈나 쓸래 문제로 낼 수는 있었겠지. 이건 근데 낼 거 없고요. Gonna stop with this act. 없습니다. 낼 거 없고요. We are continually looking. 비동사의 ing 사이에 부사가 낀 거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형용사 대 부사 문제로 내기도 하는데 이거는 고1 또는 그 이하 수준이에요. 낼 만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looking for 나왔으니까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additional ways. way라는 녀석은요 투부정사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이 way를 수식할 때 우리가 보통 관계부사 how를 쓰거나 물론 이제 생략되지만 또는 투부정사를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겠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 ing 쓸래 문제가 사실 고2 수준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이 투부정사가 여기 좀 지울게.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잖아. 근데 우리 분사라고 부르는 ing나 pp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얘랑 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왜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얘는 뭐뭐 하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얘로 명사를 수식하나 얘로 명사를 수식하나 뭐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뜻을 좀 생각을 하자면 일단 차이점 딱 두 가지만 말해줄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과 이 현재 분사의 차이점을 말해주자면 첫 번째는 이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어감이 있어. 미래적 어감. 근데 ing는 진행적 어감이죠. 잘 알다시피. 진행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 또는 현재 개념에 가까운 거고 얘는 미래적 어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건 그냥 투부정사에만 쓸게요. 두 번째는요.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요. 동격 역할도 가능합니다. 동격 역할 가능. ing는 동격 역할이 안 돼요. 투부정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추상명사, the possibility 막 이런 단어 나왔어. 이런 거 나오고 대절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that이라는 녀석 자체가 동격으로 쓰일 때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걸로 동격이라는 걸 이제 알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앞에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 주로 동격 접속사를 쓰거든. 원래 앞에 추상명사면 동격을 써요. 그래서 the possibility, the fact, the idea 막 이런 단어들 있잖아. 이런 추상적인 명사들, 관념을 나타내는 명사 그런 놈들 뒤에 대시 나오면 얘 자체가 보통 동격으로 쓰여. 그래서 뒤를 안 봐도 얘가 동격이고 따라서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 that이라는 녀석은요 항상 that이라는 단어는 to 있잖아. 투부정사 말하는 거야. that이랑 to는 굉장히 상호 호환적 관계야. 얘네 둘이 저를 대표하는 단어가 that이고요. 구를 대표하는 단어가 투부정사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that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가능하고 명사절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that, 형용사절이고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에서 대표적인 게 뭐야? so that can't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렇죠? 투부정사 어때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어. 둘이. 얘도 뭐뭐 하는 것이고 얘도 뭐뭐 하는 것이야. 니네가 중3 때 이런 거 배웠어. 뭐 it seems that 이런 표현 배운 적 있죠. it seems that 이걸 어떻게 바꿔? seem 투부정사로 바꾸죠. 그렇지? 또 우리가
so that can't라고 배운 걸 어떻게 바꿔? to로 바꾸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that과 to는 이제 서로 상호 호환적인 관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 that이라는 녀석 자체가 동격을 나타낼 수 있다 했죠? 그럼 얘를 투부정사로 전환할 수도 있어. 그냥 투동사원형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실제로 봤을 때 이런 표현 많이 봤을 거야. The ability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모의고사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그러면 투부정사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 투부정사와 이 능력은요 둘이 동격 관계예요. 동격 관계. 왜냐면 the ability that 하면은 얘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그때 that이 동격절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그런 팁으로서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way라는 것 자체,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투부정사랑 잘 어울리고 이때 투부정사는 뭐냐? 엄밀히 따지면 동격이야, 동격.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way to, 뭐 ability to, possibility to, idea to, 막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은 to 써야 되나? ing 써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동격을 나타내는 것보다 to를 쓴다. 이렇게 이해해라. 자, 넘어가서 볼게요. to ensure what 하고 나왔어. 요거는 좀 의심할 만하지. 요거 그 부분. 왜냐면 우리가 보통 ensure 보장하다라는 단어는 ensure that으로 많이 쓰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 뒤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뒤를 봤을 때 the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주어가 나왔어. 근데 뒤에 we hold 나왔어. 복합적으로 나왔네. 그러면 더더욱 낼만하죠. 여기 수식어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지. is 동사 나왔고 secure 보어 나왔습니다. and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보어라는 완전한 형태의 문장 나왔으니까 왔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돼. 이렇게 정답 나왔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use하고 나왔는데 사실 이 병렬 구조 문제는요 누구랑 짝을 지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 자, 누구랑 짝을 지느냐 한번 볼게요. 이 use가 짝 지어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체크해 볼게. 일단은 단순히 생각하면 요 놈 있지. 그 다음에 또 요 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얘랑 짝일 수도 있어. secure랑 짝일 수도 있어. 왜냐면 secure는 형용사 보어잖아. 안전한. 그치? 얘도 형용사 보어로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나 이렇게나. 그렇죠? 분사를 쓰면 형용사 보어가 되니까. 됐냐? 뭔 말인지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얘랑 짝지을 수 있는 단어가 무려 4단어나 나왔어. 근데 병렬 구조의 팁을 하나 주자면요, 얘들아. and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가까운 거에서 먼저 찾는 게 팁이야. 가까운 거에서 먼저 찾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다 좀 써줄게. 니네가 병렬 구조 문제 풀 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해석으로 풀어야 된다 했잖아. 병렬 구조는. 병렬 구조 풀이 거.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기본은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근데 가까운 거 그러니까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요. 접속사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부터 해석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병렬 구조 자체가 가까운 거 먼저 해서 하는 거야. 가까운 거 먼저. 그러니까 use랑 제일 가까운 게 secure잖아. 그러니까 secure랑 먼저 짝을 지어서 해석을 해보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하나 추가적인 팁을 주자면 접속사 앞에 콤마가 붙는 경우가 있어. 콤마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거꾸로야. 얘는 멀리 붙어야. 멀리 붙어 있어. 거꾸로다. 거꾸로. 알겠지? 콤마가 있으면 멀리 붙어고 콤마가 없으면 가까이 붙어요. 알겠지? 여기에 만약에 콤마가 있었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해석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간 동사형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잖아. 지금 보시면 use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 병렬 구조로서 해석을 해보기 전에 뭘 먼저 하면 좋냐면 이 동사의 능수동을 먼저 확인해 보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 능수동을 확인해 보면 봐봐. are를 쓰든 is를 쓰든 ensure를 쓰든 간에 전부 다 능동태거든 얘들아. 맞아? 전부 다 능동이잖아. 얘네랑 짝이면은. 그럼 얘가 능동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나올 텐데 목적어 없어.
목적어가 없어 지금 보면은 그냥 in responsible and respectful manner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제 능동형으로 쓰이려면은 얘와 적절한 주어는 사실상 위밖에 없거든. 위.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기서 to ensure에 대한 주어도 사실상 뭐 위가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주어가 위야. 근데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뭐 책임감 있고 respectful 뭔가 이렇게 존경심이 가득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뭘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뭐냐 능동형으로 쓰기 어렵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다시 봐봐. 구문을 다시 한번 갈게요. 좀 지울게. 다시 볼게. 여기서 이 wage를 수식하는 게 요 덩어리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ensure에 대한 목적어 얘를 동사로 보자면 여기가 목적어 절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의 주어가 누구였어? personal information이었어. 여기 수식어였고 is가 동사였고 secure가 보어였어.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그렇지? and하고 나왔어. 그럼 요 괄호를 잘 봐봐. 요 괄호를 보면은 여기 and를 기준으로 이 use가 짝지을 수 있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얘나 얘라고요. 여기까지도 안 가. 여기까지도 안 간다고. 보통은 여기서 묶는단 말이지. 여기서. 만약 ensure랑 짝이라면은 보통은 콤마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은요. 자, 그럼 어찌됐든가.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가 안전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게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 방식. 이게 더 해석상 맞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의 use는 어때요? 얘 주어는 개인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사용된다는 걸 보장한다. used가 더 적절한 답이 된다. 됐어? 그래서 이놈과 짝이 되는 거야. 요놈과 secure랑. 그러면 여기 앞에 뭐 생략돼 있어? is 생략돼 있는 거잖아. 여기. 그러니까 비동사의 pp가 되는 거지. 이해되냐고 말인데.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thus we have appointed. 자, have pp는 얘들아 아까도 말했지만 시제로 크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 만약 시제로 접근할 거라면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완료 쓸래로 접근하면 돼.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 알겠지? 그런데 지금 이 글의 흐름을 보면은 계속 현재 시제로 일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그래서 does not stop 나와 있고 그다음에 hold, is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현재 시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전달을 하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갑자기 뜬금없이 대과거를 쓸 수는 없겠죠.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대과거를 쓰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대과거를 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막 쓸 수 없어. 전제 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뭘까? 대과거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 누가 말했어? 성범이가 말했나? 네. 맞습니다. 과거 시제가 있어야 돼요.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거 시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상대적인 대과거 시제를 쓸 수 있는 거죠. 됐어? 이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간. 자, 근데 어딜 보더라도 지금 과거 시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대과거 시제가 될 수 없겠죠. have pp 나오면은 그래서 오히려 시제보다는 능수동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아. 능수동으로. 근데 뒤에 보면 manager 나왔잖아. 목적. 그러니까 역시나 문제될 거 없고요. 넘어가죠. responsible for personal information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responsible 정도는 조금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responsible.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responsible이라는 형용사 쓸래 아니면 부사 쓸래로 이제 접근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responsible 이하가 요 명사를 수식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we have appointed. 자, 우리가 appoint 했습니다. 약속했어요. manager. 어떠한 매니저에게 어떤 거냐면 responsible for personal information이니까 responsible for 하면 뭔가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 뭔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매니저. 했을 때 전혀 이제 해석에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맞다. 넘어갈 수 있겠고요. We're trying to. 자, 아까 말했다시피 주절의 동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법에서요.
try to make 이런 거, to make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겠죠? to make. 그 다음에 that. 또 넘어가 볼게요. The first information in trusting 역시나 의심해야 되고요. With us will not be used. 뭐 여기는 별로 없고 for purposes other than that is necessary. 여기서 that. 그다음에 to carry out the service our clients deserve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이 좀 의심해봐야 될 만한 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일단 저 try to랑 try ing는 뭐 워낙 유명한 거잖아, 그렇죠?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뭐 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건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는 뭐뭐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make sure that 하면은 대절이야를 확실히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절이야를 확실히 하려고 노력 중이다. 뭐 이제 뭐 내용을 보자면 뭐 개인 정보가 이제 뭐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도록 노력 중이다. 이건 맥락상으로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to make는 탈락. 그 다음에 대절을 보면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지. First information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will not be used 동사 나왔어. 그렇지? 자, 비동사의 PP 수동태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없어야겠지? 그래서 for purposes. 그 다음에 other than 어쩌고 여기까지 다 한 덩어리가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other than은 뭐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어 동사 보어 나왔고, 그 다음에 to carry out 이거는 잘못됐네요. That is necessary가 아니라 it is necessary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 일단 한번 보죠. To carry out에 대한 목적어 the service 나왔고, 그 다음에 our client deserve 여기도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 주어 동사가 앞에 있는 service를 수식하는 거겠지. 됐어? 이렇게 생겨본 거야.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봅시다. 일단은 대시란 녀석은 뒤에 주어 동사 수동태 완전한 문장 나왔고, 역시나 뒷부분도 완전한 문장 문제될 게 없고요. and trusting 같은 경우 이 부분은 보시면 여기에 동사가 있고 여기에 주어가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건 당연히 수식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놈을 수식할 텐데 and trusting이라면은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지만 목적어 없죠, 뒤를 보면. 그래서 and trusted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이 절 있잖아, 요 절. 봐봐. 요 문장을 보면 이 than이란 놈이 나왔는데 than이란 녀석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거든. than이란 단어 자체가. 그럼 얘가 전치사라면 당연히 명사 나와야 되겠고 접속사라면 주어 동사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뒤를 봤더니 어떠냐면은 지금 요런 문장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what이래. Tha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service our clients deserve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해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한번 해석을 좀 해봅시다. 어우, 지저분하니까 그냥 보고 할게. We're trying to make. 자, 우리는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랍니다. Make sure. 그러니까 확실히 하는 거예요. 뭘 노력하고 있냐면 대절 이하를. The person information. 그러니까 개인 정보. 근데 어떤 개인 정보냐? Entrusted with us.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 정보가 will not be used for purposes. 그러니까 어떤 목적들로 사용되지 않는 거를 이제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목적이긴 목적인데 어떤 목적이냐? Other than. 그러니까 뭔가 그 밖에 다른 목적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그 밖에 다른 목적이 뭐냐? Tha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service our clients deserve. 여기에서 deserve라는 단어는 뭐예요? 할 가치가 있는 동사인데? 동사. 받을 자격이 있다. 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우리의 고객이 받아 마땅한, 우리 고객들이 받아 마땅한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carry out은 뭐야? 수행하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고객이 받아 마땅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아까 말했다시피 than 이하에는 명사 또는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대시 나온다면은 이 대시 뭔지가 되게 애매해져요 지금. 그러니까 왜 애매해지냐면 잘 봐. 그냥 단순하게 얘가 대시 이제 주어라고 한번 쳐볼게. 주어 동사 보어 일단 나 쳐볼게. 그럼 대시 뭔가를 가리켜야 돼. 그것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애매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 대시라는 게 가리키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비교급에 then이 나오잖아. 비교급에 then이 나왔을 때 보통 that을 쓰거나 does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 that이나 does를. 그럼 이 that이나 does는요 앞에 반복되는 단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이 반복되는 단어를 가리킬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information 정도? 근데 개인 정보가 필수적이다?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지금 주어 동사로 해석했더니 그냥 해석이 어색해지는 거야. 그럼 얘를 뒤를 명사로 한번 잡아보자고. 그럼 other than이 전치사니까 이 전체 덩어리를 명사로 잡는 거지. 됐어? 그러면은 이 that을 제외한 뒷부분을 보면 동사 보어만 나왔으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얘를 빼고 보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관계대명사 what이 된다는 거죠. 얘도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였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다시 한번 우리의 고객들이 받아 마땅한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 이렇게 되는 거야. 필수적인 것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5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절 관련된 문제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 then이라는 뭔가 섞여갖고 사실 대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대시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을 안 하고는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한 지문을 조금 길게 봤죠. 요 지문을 이제 이렇게 제가 본 이유는 우리가 의심해야 할 만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는 걸 좀 봤으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필기를 했다시피 동사 관련된 거, 절 관련된 거, 기타, 대명사나 병렬 구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의심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분간 이 책을 갖고 풀 때 찾아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고쳐 쓰고 이유도 쓰고 이러면 당연히 퍼펙트지. 근데 힘들어. 처음에 나도 못하겠다 나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의심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숙제를 지난번에 해왔었죠? 뭐 안 하신 분도 그 책을 못 받아서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6번까지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6번까지인가. 그래서 6번까지 여러분이 문제 풀기랑 단어 조사 정도 돼 있을 테니까 뭘 해보시냐면은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2번, 3번 딱 두 지문만 해볼까? 2번, 3번 두 지문을 문제 푸는 거는 둘째 치고요. 의심 가는 포인트에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리고 왜 거기가 의심 가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보죠. 알겠죠? 자, 10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 안 푸신 분은 문제도 같이 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잠깐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다 나가네, 다 나가네.